드라마 1타 강사 최치열이 생각나는 이분이죠. 1분 1초도 쉬지 않고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연구하고 또 고민하는 학원 강사. 정경호가 연기한 1조 원 재산을 가진 학부모의 대통령. 대치동 1타 강사는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입니다. 연봉이 어마어마하고 청담동 PH129 펜트하우스, 성수동 40억 건물, 논현동 750억 빌딩, 부동산 자산만 1000억대로 알려진 수학 1타 강사. 현우진 씨의 강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을 사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화폐의 가치의 하락과 상승을 어느 타이밍에 확인할 수 있는지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삼술에서라도 더 좋은 대학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대학을 잘 가면 뭐 어떻게 돼? 쌍팔년도 소리 하지 마세요. 요즘엔 절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마지막 세대였거든요. 우리라고 얘기하면 내 친구들은 보통 05학번 또는 06학번인데 06이 많죠. 이때는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하고 이게 거의 커스터마돼 있었어요. 커스터마돼 있다 보니까 이때 이제 마지막 세대였던 것 같아. 대학을 잘 가면 인생이 바뀐다에 거의 이제 우리가 거의 열광하던 이제 세대였는데 수험생 수도 많았죠. 근데 내가 이제 되게 신기한 건 우리가 이제 입시를 하고 대학을 하고 대학을 이제 가고 뭐 졸업하고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고 나서 지금 한 15년이 지났잖아. 그럼 이제 지금의 위치를 보겠지. 자, 지금부터 이제 15년이니까 이제 21년이야. 이제 내가 알고 지냈던 친구들의 근황을 쭉 보면 이게 거의 이제 증명이 되거든요. 대학을 잘 간 거랑 그 다음에 본인의 성공이 절대 이게 릴레이트가 크게 일단 되잖아요. 코릴레이션이 잘 없다고 얘기하죠. 근데 이게 왜 그런지 보니까 대학을 이제 잘 간 친구들 중에서도 물론 이제 아주 퍼펙트하게 성공한 친구가 있지. 아주 퍼펙트하게 성공한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대학을 잘 가지 못했으나 과를 일단 이제 뭐 잘 선택해서 본인 적성에 맞았어. 그래서 계속 일단 공부하고 이제 연구원 이제 아주 일단 좋은 이제 연구원이 된 친구도 있고 대학은 서울대를 갔는데 지금까지 아직 갈피를 못 잡은 친구도 있고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생의 선택이라는 건 모르기 때문에 좀 미래에 반응해야지 그 현재 모두가 주목하는 거에 대해서 열광하시면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이제 너무 당연한 지론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똑같아. 누구나 열광은 지금 현재 열광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열광하면 물론 재미야 있지. 근데 항상 주변과 뒤를 봐야 돼요. 앞으로 무엇이 올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일단 반응해야 돼. 뭐 이걸로 이제 뭐 올바른 사례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줄게. 때는 2013년이야. 저도 이제 강사 이제 뭐 3년차 4년차 이 현장에서 일단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대치동에서 강의실 사이즈를 키우는 장본이거든요. 2011년, 12년, 13년, 14년 가면서 강의실 사이즈를 계속 우줍처럼 팽창하다가 제가 이제 거의 최초였죠. 한 층을 다 강의실을 쓴 이제 최초의 일단 강사였는데 아무튼 저도 일단 잘 하고 있었어요. 잘 하고 있었고 이 일을 열심히 하는데 내 친구 2명이 있어. 내가 그냥 이제 A랑 B라고 얘기할게. A가 있고 B가 있어. 근데 우리가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다 같이 이제 우리 아무튼 많이 친해가지고 다 같이 일단 읽던 책 중에 하나가 우리의 노동은 왜 우울한가 이 책을 일단 읽었었거든. 그러니까 한번 나중에 보세요. 우리의 노동은 왜 우울한가? 사실 나도 노동이 우울했지. 너무 힘들었거든. 저 때문에 월화수목금 다 수업하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이제 세 타임씩 해가지고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밤에 오고 그게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사는 피로가 쌓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노동이 우울할 수밖에 없지. 근데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이제 같은 동나이 때 치고는 사실 이제 잘 벌고 있었고 금전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했으나 근데 저는 이제 뭐 대학생들은 0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뭐 내가 나중에 물려받을 거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나는 항상 0이었기 때문에 내가 일단 개척을 해야 되겠다 하고 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2014년이면 내가 몇 살이었지? 이제 26, 27이야. 근데 이제 봐봐 27, 26이면 우리 엄마 아빠가 이제 결혼을 하신 게 뭐 이때쯤 되지 않을까? 이제 옛날 이제 27, 28과 이제 지금 좀 다르잖아. 보통 이제 예전에 비해서 한 플러스 7 정도 하면 일단 나이가 맞을 것 같거든. 예전에 27은 지금 34. 그러니까 지금 내 나이대가 좀 비슷한 거죠. 이제 미래에 대한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오늘 별 얘기를 다 하네. 그 미래에 대한 고민은 나는 일단 서울 시내에 살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이때만 해도 자가가 없었어요. 집이 없지.
그래서 이제 뭐 전세 살고 뭐 때로는 딱 월세 살고 이제 거의 뭐 이제 2년에 한 번씩 이제 또는 1년에 한 번씩 2주에 2주를 거듭해서 나는 이제 한번 어떤 적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한국으로 와야 되잖아. 지낼 데가 없어. 그래서 인터넷에서 평면도 보고 집을 일단 구해서 그냥 이제 계약을 이제 다 전화로 하고 해가지고 이제 공항에서 바로 그 집으로 일단 들어가서 그 다음날부터 일했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나도 힘들게 살았지. 자가가 없어서 되게 불안했어. 그 친구들 이제 모아놓고 우리 그때 막 하던 얘기가 이거 서울 시내 집값이 너무 비싸다. 맞아요. 그때도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냥 뭐 예시를 좀 듣게. 그때 당시에 막 이제 음마아파트가 있었어. 요때 당시에도 재건축이 된다 안 된다고 막 난리를 치면서 그때 막 이제 나왔던 매물이 막 9억, 8억 막 9억. 막 이제 그러다 막 오르다가 그때 일단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이제 9억 정도 해가지고 이 아파트 살 수 있으면 나는 이제 마음이 되게 편해질 것 같아 라는 얘기를 막 하던 시절이 있어. 근데 이제 문제는 나도 그때 당시에 캐시로 8억 9억이 없잖아. 그래서 은행에 갔어요. 하나은행에 갔는데 저 이제 집을 살려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이 되나요? 그랬더니 근데 나는 직업이 없는 거야 사실. 일용직 노동자잖아. 어디 회사 소속이 아니니까 대출이 안 돼. 대출이 안 돼서 1,000만 원 정도 대출을 신용대출할 수 있다는 거. 내가 됐어요. 저도 1,000만 원 있어요. 그게 나왔거든. 이제 안 되겠다. 내 직업 특성상 나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으니 열심히 모아서 빠른 시일 내에 일단 뭐라도 일단 빨리 사서 일단 정착을 해야 되겠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A랑 B는 다행스럽게 회사를 다니는 둘 다 전문직이요. 전문직이고 회사가 일단 둘 다 대기업이고 괜찮을 때 회사라서 대출이 나와. 근데 이제 이 둘의 지금 현재 너무 다르거든요. 이게 너무 무서웠던 거는 A라는 친구는 그때 제가 이제 무슨 얘기냐 내가 이제 이런 상태는 거 알고 사실 이제 뭐 그때만 해도 우리 연봉 차이는 거의 뭐 한 20배 나죠. 내가 일단 훨씬 더 많이 벌긴 했으나 나는 집을 살 수가 없어. 근데 이 친구들은 연봉은 많지 않았지만 대출을 풀로 땡길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나는 이제 항상 그 집을 좀 강조하는 편이야. 부동산을 좀 강조를 많이 했던 이유는 일단 뭐가 있어야지 내가 그 다음에 살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리고 이제 항상 내가 느꼈던 거는 그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이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100만 원과 10년 뒤에 100만 원 너무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이 친구한테 이 친구 둘이 앉혀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제 조언을 진지하게 했어. 너 저희 청담동에 청담 자이라는 아파트가 지금 너무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 이게 7억 정도 했던 것 같아. 그래 너 이제 지금 얼마 있냐 물어봤더니 1억 정도 모아놨대. 아주 꼼꼼히 모은 거지. 그럼 너 은행 가서 풀 대출을 땡겨서 이거를 사라. 이게 너의 미래다. 물론 집이 엄청 크진 않지만 그래도 표준 스탠다드다. 나중에 거래가 잘 될 것이다. 라고 일단 얘기를 조언했어요. 그 실제로 이 A라는 친구는 정말 요즘 얘기하는 영끌을 했어요. 영끌을 하고 부모님한테 조금 빌리고 해가지고 자, 이 청담자의 아파트를 사서 아직도 거주를 하고 있는데 너무 충격적인 결과는 지금 시기에서 이 아파트가 40억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 뭐 부동산 이제 거품 끼고 그런 거 이제 문제가 많긴 하지만 화폐 가치가 이렇게 압축적으로 지수함처럼 쭉 올라가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해. 왜? 시대가 더 빠르고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불과 2013년에서 2028년이거든요.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여전히 일단 너무 맞는 말이죠. 옛날 분들이 하던 얘기지만 여전히 일단 맞는 말이야. 그럼 결국 뭐냐? 이게 5배, 6배가 일단 올랐다는 거는 그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고 사실 거의 글로벌 스탠더드로 보면 일단 그렇게 일단 완전 틀린 금액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가지 더. 이 B라는 친구는 내가 아직도 일단 손이 아파요. 이 친구 생각하면 이제 아직도 마음이 아프거든. 얘는 한 얘기가 그냥 전세 살래. 그리고 이 친구는 차를 샀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직도 이제 전세를 살고 있고 하고 있는데 사는 지역이 계속 외곽으로 계속 일단 벗어나고 있어. 출퇴근 시간이 계속 길어야지. 짜증이 나지.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이제 입시라는 거는 내가 오늘 이제 뭐 수학 관련해서 일단 나오긴 했지만 가장 짧게 컴팩트리가 잘할 수 있는 거 하고 그 다음 세대 넘어가셔야 되고 앞으로 뭐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렇잖아. 너무 불안한 미래야. 그러니까 나는 그 이제 지진 나면 이제 발작하는 은가치처럼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생각하던 거는 이게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돼서 저렇게 되지 않을까?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화폐의 가치가 하락한다고 실물 자산으로 바꿔 놓으라고 하죠. 근데 실물 자산이 비쌀 때 바꿔 놓으면 오히려 은행에 그냥 모셔두는 게 득일 수도 있습니다. 괜히 어설프게 투자했다가 돈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금리가 낮으면 화폐의 가치는 하락하고요. 금리가 높으면 화폐의 가치는 상승합니다. 간단하죠? 은행에서 돈한테 그만큼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돈을 다 은행에다 넣어둡니다.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시기, 즉 금리가 낮아지면 사람들은 다시 돈을 꺼냅니다. 다시 돈은 날개를 달고 여기저기로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럼 다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또다시 흘러들어가게 되면서 실물 자산은 움직이게 됩니다. 그걸 컨트롤하는 게 금리는 아니지만 영향이 있는 거죠. 즉 화폐의 가치는 상승했지만 다시 하락할 것이고 박살난 실물 자산은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합니다. 상승론자, 하락론자가 아닌 이건 사이클이에요. 부동산 경매는 필수로 하셔야 하고 제 영상 중에 빨간 테두리로 된 영상 1강부터 쭉 한번 보시면 경매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체험별님이었습니다.